네, 반갑습니다. 바른경제TV 이주원 전문가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본다면 어제 저녁부터 셀트리온 이 하나로 시장이 정말 흔들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약바이오 임상 결과에 따라 정말 재료 소멸에 따라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을 텐데 아무래도 이런 시장일수록 빛나는 건 바로 기술주겠죠. 제가 오늘로만 현대차를 8번째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거의 뭐 현대차 전문가라도 해도 될 텐데 그래도 제가 추천해드렸고 소개시켜드린 종목이 오르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오늘도 현대차 관련해서 정말 애플카, 현대차 그리고 그 이후에 대장주들 모아왔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이 현대차죠. 제가 방송했고 애플카 협약 뉴스 하나로 단기간에 30%를 급등시키면서 코스피 3200 시대를 앞둔 1등 공신이다. 네, 현대차. 그렇죠. 이제는 정말 그냥 일반 제조업, 완성차 업체가 아니고 미래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애플카까지 협업 이슈로 떴다. 그것도 현대차가 먼저 제시한 것도 아니고 애플 쪽에서 먼저 협업 제시를 해왔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그룹 내 검토가 마무리되고 있고 이제 정의선 회장의 재가만이 남았다고 하는데 보통 그룹들에서 이렇게 공시를 띄울 때 한 달 이내에 재공시를 띄워야 하기 때문에 이 시점은 2월 달에 물론 벌써 아이오닉 5가 출시 발표가 됐지만 제대로 출시되는 2월 달 내에 아이오닉 5 출시에 맞춰서 이 재공시가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재공시. 현재 주가 자체는 정말 이 차트 분석이 어떤 게 뭐가 있나 할 정도로 개인들이 정말 미치도록 사고 있죠. 네. 이날 가장 많이 터졌을 때 하루만 해도 거래 대금이 5조. 정말 대단한 거래 대금 터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28만 원 선을 돌파했는데 살짝 미끄러지는 모습 보이지만 이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24만 원 선. 여기를 이제 지지를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향후가 많이 바뀌겠죠. 만약에 이 24만 원을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차는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자율주행 전기차 섹터에서 정말 반도체에 삼성전자가 있고 뭐 국내 제약바이오에 셀트리온이 있다면 완성차 업체에는 현대차가 독보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이슈들이 있죠. ESS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있고 수소 연료 전지를 해서 그린 뉴딜까지 타고 있기 때문에 향후 20일 날 바이든 당선 이후 그린 뉴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현대차는 제가 저번 시간에 빼놓고 얘기를 안 한 게 있습니다. 자, MMS 21년도에 현대차가 가장 많이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와 MMS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간략하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에는 파운드리가 있고 제약바이오는 CMU가 있죠. 즉 위탁 생산이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전기차를 하나둘씩 발표를 할 겁니다. 출시 예정을. 그 시작이 애플이 시작했지만 이미 그 개발 중인 곳은 구글 그리고 아마존까지 남아있죠. 단 이 기업들은 다 완성차 하드웨어 업체들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조립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가 2월 그리고 앞으로 21년도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글로벌 MMS 업체로 도약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 물론 이 eGMP, 이 전기차 플랫폼이 얼만큼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 업체들을 압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저는 이 현대차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올해 2월이지 않을까. 그리고 24만 원 지지 여부. 또 2월 초에 저희가 명절이 있죠. 항상 설 전을 두고 지수가 조금 흔들리긴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현대차가 어떤 방향을 내걸고 앞으로
나아갈 건지가 정말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뭐 이쯤에서 물렸다고 해서 슬퍼하고 그럴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정말 30만 원, 그 40만 원, 50만 원까지 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기업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차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심 깊게 봐야 하지 않나. 그래서 24만 원 선을 지지 여부를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지금 조금 눌리고는 있지만 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2차전지 관련주는 다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떨어진다고 해서 많이 슬퍼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저번에도 소개시켜드린 LG전자죠. LG전자 드디어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조금 더 변화를 해서 전장 사업부로 옮긴다. 그렇죠? 옮긴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이 높은데 이 지지선을 받는 걸 보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시세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곧 마그나사와의 합작 법인을 통해서 세계 자동차 전장 사업 부분을 노린다. 이게 LG전자의 지금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21년도 정말 LG전자가 완벽히 탈바꿈을 할 수 있는 해다. 근데 이게 뭐 올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죠. 18년도에 그 램프 업체, 자동차 프리미엄 램프 업체를 인수를 했었죠. 여기서 LG전자가 GTKW를 인수를 1조 4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인수를 하면서부터 이미 2년 전, 3년 전부터 자동차 전장 업체에 대한 이 야망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게 본격화 시작된 게 바로 21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가장 핵심은 파워트레인,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사의 헤드램프, 그렇죠? 프리미엄 헤드램프, 헤드램프 그리고 파워트레인. 지금 여기 있는 업체가 GTKW 이 업체가 1조 4천억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적자다라고 합니다. 근데 개발하고 있는 게 이 헤드램프만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 라이다 센서, 앞으로 자율주행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도 LG전자가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주가를 보여줄 수 있을 거고, 파워트레인 마찬가지로 LG전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모터라든지 인버터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그나사와의 합작법인, 그리고 LG화학이 갖고 있는 배터리, 자, 이 배터리와 파워트레인이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전기차의 가장 핵심 부품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 플랫폼이 플러스가 된다면 배터리의 효용 능력이 더 커지고 더 오래 갈 수 있고 충전이 빠르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가지지 못한 거는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 그리고 LG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능력이 배터리와 파워트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애플카는 시작일 뿐이다. 이 부품망이 앞으로 구글 그리고 아마존이 남았기 때문에 LG전자가 추구하는 파워트레인과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 그리고 앞으로의 이 라이다 센서가 추가된 헤드램프까지 본다면 지금 이 주가 자체는 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참, LG화학이 뭐 100만 원을 돌파하고 꾸준히 가고 있는데 LG전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지금부터 모아가셔도 충분하게 좋은 시세 흐름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이 시총이 제가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매번 말하지만 절대 높은 게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는 아무래도 만도죠. 제가 이 기업도 12월 달 때 EGMP를 설명하면서 많이 해드린 건데, 자, 12월 이때도 조금 많이 올랐던 금액이었어요. 12월 이때도 많이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뚫고 넘어서 더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지금 살짝 조금 빠지고 있는데,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75,000원, 7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성장성, 정말 제약바이오처럼 임상 결과에 따라 홀짝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자, 만도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브레이크라든지 스티어링, 서스펜션 그리고 ADAS를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전장 관련해서는 국내 대기업 완성차 업체를 빼놓고는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유율은 그대로 북미 쪽 그리고 중국 쪽의 실적으로서 나오고 있고 뭐 국내에서 계속 안 좋았다 하지만 그래도 현대차, 기아차의 70%가 넘는 독보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이제 두각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1월 달 기준으로 3%밖에 안 된다 하지만 4년 뒤 25년 기준으로 30%까지 성장할 거다. 이 자율주행 전기차가.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 전기차 핵심 부품인 만도, 뭐 ADAS,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그리고 IDB, 통합형 모듈형 브레이크까지 기본으로 탑재가 돼 있고 여기에 21년 CES 딱 이번 주입니다. 여기서 발표한 신기술 SPM 모듈 기술까지 올해 유럽에 수출이 되고 여기에 매출 실적이 찍힌다면은 지금 이 주가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봅니다. 만도도 뭐 시총에 비해서 지금 금액 자체가 뭐 7만 원 선 절대로 높은 금액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8만 원, 9만 원, 10만 원, 2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ADAS는 뭐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예전에는 고급차에만 들어갔던 옵션이지만 이제는 웬만한 전차 중에 들어가 있고 이게 굉장히 고수익성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력 상품에다가 IDB, 자 제가 12월 달부터 강조해드린 통합형 모듈 브레이크 시스템인데 이게 현재 기술이 너무 좋아서 글로벌 4개사만이 부품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는 2곳에만 납품 중인데 이거를 올해 21년도에 8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자, 현재 글로벌 2곳 부품사에 납품 중인데 8곳으로 6곳 늘릴 건데 이 6개 부품사가 과연 어디가 될 것인지, 자, 글로벌 최첨단 IDB, 이 통합형 모듈 브레이크가 과연 어떤 곳에 들어갈 건지를 유심 깊게 봐야겠죠. 이 IDB는 앞으로 자율주행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서 대응하게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존, 구글, 애플카의 핵심 부품이 되지 않을까. 뭐 응답성, 소음 절감, 그 다음에 주행거리 향상 모든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도는 제가 12월 달에도 EGMP 관련 OBS를 납품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 EGMP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성장하게 될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자동차 전장 사업 부분에서는 꼭 체크를 해야 될 국내에서 독보적인 전장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그 만도 밑에도 다양한 업체들 많겠죠. 근데 그래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체크 한 번 더 해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제가 조금 대형주만 많이 갖고 온 게 소형주는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주에 대한 방향을 먼저 잡아드리고 추후에 그 밑에 있는 만도의 부품 업체, 정말 그 IDB 핵심 브레이크 센서라든지 엔진, 인버터 업체들 추후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갖고 온 업체가 바로 네이버입니다. 자, 갑자기 뜬금없이 자동차를 얘기하다가, 그렇죠? 미래차를 얘기하다가 왜 네이버가 나왔을까요? 제가 네이버는 가장 첫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실생활 속에 있는 10배 가는 주식, 템버거, 네이버와 카카오다. 그렇죠? 자, 네이버가 자율주행을 예전부터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네이버가 바로 현대차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작년 11월이었나요? 10월이었나요? 제가 이것도 제 예전 유튜브 삼성과 현대의 만남, 그 다음에 현대와 그 조그맣게 네이버와의 만남을 해놨는데 뭐 콘텐츠 서비스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서 모빌리티 사업 부분을 제휴했다라는 기사가 떴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부수적인 서비스와 상품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해서
본격적인 출시를 21년도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준비해온 현대차와 네이버의 자율주행 서비스, 모빌리티 사업 부분의 결과가 발표가 멀지 않았다. 라고 하죠. 사실 이게 조금 얘기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현대차에서 이제 자율주행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으로 네이버 자율주행 팀 인력들을 전부 다 스카우트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팀 자체를 아예 다 현대차로 이직을 시켜버린 거죠. 근데 핵심 인력을 빼야도 전반적인 데이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네이버와 제휴를 맺기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인력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이 하드웨어적인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즉 데이터, 그렇죠? 소프트웨어, 즉 데이터를 채우기 위해 작년에 네이버와 현대차가 협약을 맺었고 어제 날짜 기준으로 기아차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협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인 이 소프트웨어, IT 서비스를 협약으로서 채운다. 그리고 이게 의미를 하는 건요. 결국에는 현대차가 꿈꾸는 MMS, 애플카, 그리고 아마존, 구글이 향후에 출시할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 협업하기 위해 데이터를 확보해서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너지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현대차, 기아차가 네이버와 카카오랑 협업을 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모빌리티 서비스를 협력하고 준비하는 게 나중에는 애플, 아마존, 구글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너지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지금도 주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잘 움직이고 있고 직장인들이 매매하기 가장 좋은 기업이고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IT 기업 중에 가장 두 곳을 꼽자면 네이버와 카카오고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IT, 그리고 AI 등 이제는 그냥 IT 기업에서 최첨단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중에 있다. 그리고 현대차와 작년에 협업한 그 콘텐츠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결과가 이제 곧 나올 것이다. 이 자율주행 서비스 데이터까지 확보한다면은 네이버 기업 가치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애플이라든지 구글, 아마존 모두 다 갑자기 그 데이터, 국내 데이터 자체를 그 기업들이 가져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 기업도 결국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국내 IT 기업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애플과의 협업이 뭐 현대차만이, LG전자만이 있는 게 분명 아닐 거다. 우리나라 국내 IT 기업과의 자율주행 데이터 협업도 분명히 가능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뜬금없이 자동차를 얘기하다가 네이버를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비롯해서 대형주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재미없으신 분도 많았겠죠? 대형주만 뻔하게 나오니까. 자, 2020 CES 때 제가 저번에 말했던 일렉트로닉 디케이드, 전기차 앞으로 10년의 시대가 온다. 지금 현재 자동차 3%의 점유율에서 앞으로 25년 30%의 점유율 10배가 성장하는 산업이다. 이 산업 속에서, 이 성장하는 산업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점유율까지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신개발까지 갖고 있는 기업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원석 종목들, 기술적인 원석 종목들이 지금부터 잡고 가시는 게 당연히 투자겠죠. 오늘 같은 흔들리는 제약바이오 때문에 흔들리는 시장에서 이런 투자, 기술주들이 빛납니다.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산업군들, 5G 망을 기반으로 통한 자율주행 전기차 부품 관련 핵심 원석 종목들 잡고 싶으신 분들은 투자 플러스 성함 윗번호로 남겨주시면 지금같이 장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몇 달 뒤, 몇 년 뒤에 내 계좌를 몇 배로 바꿔줄 4차 산업혁명 핵심 부품 관련주들 다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내가 잡고 있고 실제로 수익이 본 거랑 안 본 거랑은 굉장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술주들을 굉장히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이 4차 산업혁명,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서 가장 내 자산을 불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봅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아서 투자를 하셔야지 임상 발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말 올인하거나 매매 방식을 너무 과중한 비중을 실는 매매는 투자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투자라고 보내주시면 대응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꼭 그 다음에는 1월달, 2월달, 올해 21년도에는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투자라고 보내주셔서 참여를 해보시고요. 저는 항상 기술주들, 다음 주에도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들, 기업군들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장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